들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이제 3강째죠. 3강. 아까 이제 2강 했고 3강. 자, 3강. 우리 이제 재난 관련 이론, 이론 부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개념 부분에서 좀 자주 나와요. 개념,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기출문제 한번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의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기능이 단절 흡수, 기능이 단절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내구성과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간인 신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이제 여기 레질리언스, 회복력에 대한 회복력. 자, 하자드 위험, 그 다음에 익스포저, 노출, 그 다음에 벌러블리티 해갖고 취약성. 그래서 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해하려고 막 하지 말아요. 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처음 접해보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주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내용이 뭐냐, 이 용어에 대한 게 뭘 설명하는 거냐, 요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면 해저드, 그 다음에 취약성 이런 게 있죠. 자, UN 재난 경감 국제 전략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 또는 사회가 자체 일정 물적 자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 물적 경제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로서의 위험 요인과 취약 요인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취약, 재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취약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위험 요인은 인명손상, 재산피해, 사회경제적 혼란, 환경악화 등 잠재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 현상 및 인간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과 인위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 요인, 자연과 인위적인 것. 그다음에 취약 요인이라 지역 또는 사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사회가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노출되어 있는 것, 얼만큼 쉬운 정도. 요걸 이제 위험, 취약성이라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노출,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냐. 그다음에 리스크, 위험이라고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람직한 상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리스크. 그다음에 재난과 비교되는 재난의 특징은 전체 주거지 전부 다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거의 모든 유기관리 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대체로 그 지역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이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 이게 이제 지문을 하나 뜬 거죠. 이게 기초 질문이에요. 재앙. 재난하고 비교돼서 재앙은 중단된다라는 거.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이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된다. 재앙과 같은 수준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 회복력. 이게 재난 개념에서 얼만큼 다시 돌아오느냐, 재난 전의 상태로 이런 거겠죠. 자, 재난으로부터의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죠? 충격이나 기능의 단절에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얼만큼 흡수해서 다시 돌아가느냐, 그죠?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내구성과 시스템 운영 생산이 회복되는 시간 신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나왔던 거, 그죠? 자, 보면 재난에서 개념적으로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한 능력으로 정의되며 시스템 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력, 그죠? 자, 리질리언스의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들로서 맥다니엘은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뜻하는 내구성과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모두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신속성이 두 차에서 제시하였다. 자, 유지되는 내구성,
내구성이 좋냐 안 좋냐 하죠. 그 다음에 회복된 데 필요한 신속성 이런 걸로 제시하였고, 이는 재난 발생 이전의 위험 경감 활동과 재난 후 대응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내구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전의 위험 경감 활동, 그 다음에 재난 후 대응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회복력이란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건 이제 회복력의 구성 요소겠죠. 다음 중에 이제 구성 요소가 틀린 거 해갖고 이 내용들을 재난의 특성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요거 나오는 이제 대체성, 그다음에 경고성, 융통성, 신속성 이런 것들은 독립성 이런 것들은 회복력의 구성 요소라는 거. 자, 회복력은 시스템 내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 기능을 회복한 능력. 자, 그래서 두 번째, 회복력은 단순히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창발성을 포함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단순히 이전 상태의 복귀가 아니고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창발성, 그죠? 요 개념 창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회복력에는 자, 회복력의 구성 요소 여기서는 대체성, 예비 능력, 자, 기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재난 있을 때 예비 능력도 있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거, 그죠? 분산된 인프라 네트워크, 분산된 자원 네트워크, 그다음에 경고성, 내구성, 시스템의 내재적 강도, 시스템 기능이 약화 혹은 상실 없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힘을 의미한다. 저항성, 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 수행으로 시스템 정체성 유지. 회복력입니다. 대체성이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예비 능력이라고, 경고성,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융통성, 이거는 자원 동원 능력 및 자원 효율적 관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만큼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죠? 똑같은 재난이어도 취약한 데는 더 사람들이 느낄 때 위험이 크니까 그런 쪽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 신속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야 할 수준과 목표가 전제돼야 한다. 자, 모듈성, 독립성, 이것도 자, 시스템은 모듈들 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한 집합체의 모듈성은 하위 시스템들이 자기 발전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만 집합적이겠죠. 이런 독립적이지만 집합체로서 보면 모듈 간의 상호작용 및 모듈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시스템 차원의 영향, 정보전환 교환,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수직적이나 수평적, 상호 우전성과 긴밀히 연관된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회복력. 자, 쭉 보면 이제 결론이겠죠. 자, 첫 번째, 회복력의 구성 요소를 갖출 때 그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며 동시에 상호의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증진돼. 시스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찰성을 갖는 것이 관건인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학자들이 한 거고, 이런 개념들 쭉 개념들이라고 이제 용어들, 내용들만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대규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은 하위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들이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거대 시스템 층에서의 제도적 문화적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학자들의 표현이죠. 밑에서부터 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쵸. 위에 고위층들에서 하는 게 아니죠. 상위에서, 그죠. 제일 하위층에서 그 재난을 대응하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위 시스템의 개별 구조의 대응뿐만 아니라 거대 시스템 층 이외에서의 상층, 지도층, 권력층 이렇게 되겠죠. 의 제도적 문화적 변화 동반돼야 한다. 네 번째, 위험이 반복적 발생을 막기 위한 새로운 관행과 질서는 거대 시스템 층에서의 제도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하위 시스템에서의 적응력까지 함께 향상돼야 된다.
같은 개념이죠. 3번 3번 서로 위나 아래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자,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제시한 위험성이라고 해서 지방적인 기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제시한 위험성, 제 위험성을 유의하는 것. 유해, 노출, 그다음에 취약. 유해, 노출, 취약. 자, 볼게요. 요거는 그 영향 예보라는 관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그 기상 예보하는 거죠. 예보 차원에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를 고려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좀 이제 여기서 제시한 그냥 단순한 위험성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세계 기상기구는 이제 영향 예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인으로는 유해, 얼만큼 이제 해가 되느냐, 그죠? 재해, 유해, 재해, 그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취약하냐에 따라서 영향 예보를 하는 거예요. 예보로. 이제 이런 게 좀 발전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이제 앞에서 보면 19년도 이제 요 기출은 개념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고, 그죠? 개념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고, 지방정에서 이제 나왔던 요 기출은 기상기구에서 제시한 위험성. 근데 이 위험성에는 영향 예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볼게요. 한번 나왔으니까 향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기상재 영향 예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갖고 수록한 건데 기상재해에 대해서 영향 예보. 앞으로 이제 뭐 온난화 되고 뭐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상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기상재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면 자, 개혁 재해성 기상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세계 기상기구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예보 특보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상현상 발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기상 예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상재해의 발생과 그 영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를 저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예측 체계가 영향 예보이다. 영향 예보는 재해의 가능성, 취약성, 위험 노출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게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자, 보면 이제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향상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하지만 이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에 기상 현상 발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기상 방식에서 벗어나 기상 재해의 발생과 그 영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얼만큼 위험하다, 그죠? 궁극적으로 피해를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예측 체계가 영향 예보라는 거. 여기에는 재해의 가능성, 이건 재해죠, 재해. 그 다음에 재해가 있다, 그죠? 위해가 있다. 취약성, 얼만큼 거기에 취약하느냐. 그 다음에 그 위험에 얼만큼 노출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였고, 이어서 보면 동그라미 폭염한파 후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 요소와 영향에 이르는 통합적 정보 제공인 영향 여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그라미 최근 기상기술의 발전으로 단기예보 정확도 향상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대형화되는 기상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다 할 수 있죠. 세 번째, 각국의 기상예보 기관들은 현재 기상 현상 예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 현상이 가져올 영향, 이런 피해를 예보하고 적절한 경고를 제공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상재해 영향 예보. 더 들어가서 정의, 영향 예보 나라 기관별로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피해까지 예보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공통적 의미를 가진다. 자,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피해까지 예보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뭐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WMO 세계 기상기구는 재해를 초래하는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 기상 상황에 대한 예보와 더불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기상청 2016년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과학적인 자료 바탕으로 예상하여 위험 기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 함께 전달한 예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해 요인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뭐 한국 기상학 경우 기상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 재해, 노출, 취약성이 결정된다. 자, 재해, 해저드, 기상재해는 폭염, 한파 등 기상행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재해는 그것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과 강도를 의미한다. 노출은 기상재해가 시공간적으로 어떤 취약계층 및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적. 시공간적으로 취약성 노출된 대상이 재해로부터 받게 되는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대상 지역의 대응 능력 또는 민감도. 자, 노출, 기상재해가 시공간적으로 어떤 취약계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적. 그다음에 취약성은 노출된 대상이 재해로부터 받게 되는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대상 지역의 대응 능력 또는 민감도. 대응 능력 또는 민감도. 자,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한번 보면 주요 국가별 동향. 영국 기상청 전 세계 최초로 2011년부터 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이를 근간으로 재해 영향 모델 구축 및 국가재해 기상 경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위험 매트릭스라는 거, 이게 영국. 자, 위험 매트릭스, 비, 바람, 눈, 결빙, 안개 같은 위험 기상 발생 가능성 위험 정도를 최대 5일 전부터 위험 매트릭스 기반 특보를 적용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성 영향에 따라 위험성을 달리 구분하여 특보 단계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이제 위험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영국. 그다음에 재해 영향 모델. 세부적인 영향 산출을 위해 기상재해, 취약성 노출 모두 고려한 모델. 차량 전문 모델을 VOT라고 해서 2013년 개발된 재해 영향 모델 중 하나로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도로 혼잡 등의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 이렇게 이제 얼마큼 바람을 해서 차량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홍수 재해 영향 모델. 2016년에 본격 시행하여 지형지표의 상태, 경사도 등 정보를 바탕으로 수량을 계산하고 산업교통, 인구 이동, 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홍수 위험을 분석합니다. 이게 이제 연구. 위험 매트릭스, 차량 정보, 홍수 재해물. 자, 미국 기상청에서는 영향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념을 도입하여 이 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IDS에서. 영향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자, 버지니아주 기상청의 위험재 기상정보 미리 전달해주는 영향예보 서비스를 2016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4.715의 겨울 폭풍에 대한 예보와 사회 경제 및 환경에 영향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에 보면 프랑스 기상청에서는 2001년부터 위험 등급별 임계값에 기반하여 영향 예보를 수행 중이며 영향 정보와 대응 요령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기상청은 수문 기상 분야에서 홍수 대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공된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 분야에서는 기상 영향에 의한 데이터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 민간 분야에서. 자, LBW는 의사결정 지원, 날씨 및 꽃가루 정보, 피부염, 기상의 스트레스 예보로 국민생활부 이런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피라이프 익스퍼트 해갖고, 자, 기업 의사결정 지원, 기상 예보 외에도 지진, 선박 예정 항로, 도착 예상 시간, 선박 스케줄 등록 및 관리로 기상에 의한 기업 유통 서비스, 국민생활하고 기업 유통, 이게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008년부터 호우경보의 지역별 유역 강우량 지수와 토양 우량 지수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히 강우량이 아닌 이로 인한 영양, 상류 임량,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호우주의보와 경보 발령을 시행 중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들에게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기상 예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정보에 활용될 수 있는 꽃가루, 자회사, 피부염 등과 기업이 매개발을 고려한 각 산업분 영양제를 제공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다. 기상영양 제공. 자, 그럼 우리나라는 자, 첫 번째, 기상청은 날씨에 의한 사회 경제 영향을 고려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방제 대응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 예보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두 번째, 기상청에서 지역 맞춤 영양 예보 시범 서비스, 태풍 및 폭염 영양 예보 시범 서비스, 폭염 정기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한파, 태풍, 호우, 개설 등 정기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영양 분석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DB 구축을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영양예보 기술을 범정부 차원에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기상청 주관으로 영양예보 다부처 협의체가 구성되어 2018년부터 호우, 폭염 분야에 대한 정보 알아내는 기술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영양예보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법에 영양예보 추진 근거 및 발표문을 신설하였으며 영양예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추진 계획을 수립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영양예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영양예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발간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양예보를 향후가 아니라 지금 영양예보를 중요시하고 있죠. 관련돼서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료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페이지 뒷부분에 요 개념에서 세계기상기구에서 기상재해 영양예보 관련된 것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난의 특성. 요것도 이제 종종 나와요. 특성 있고 재난관리 원칙 있고 개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분야에 맞게끔. 자, 특성 우리 보면 이제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지성, 상호작용성.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쭉 있어요. 설명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내용 보면 설명하고, 여기서는 문제부터 보면 누적성. 재난은 위험 발발 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적으로 누적되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보이지 않게 누적되는 거죠. 누적성. 인지성, 재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 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이런 것도 인지성입니다. 재난의 특성으로서. 뭐냐?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누가 볼 때는 위험하잖아. 누구나 봐도. 근데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 자, 꼬맹이들은 교통사고 많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딱 좀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자연재난으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나이에 따라서 위험을 인식하는 게 틀리잖아. 그죠? 이런 이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 차원 간의 불일치, 이런 얘기고. 네, 불확실성.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자, 앞에 재난이 이제 그 앞에 비선형적, 앞에서 나타나는 형태, 이런 게 없죠. 그대로 매번 똑같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쟤네 다 틀려. 그다음 유기적으로 진화적인 과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1, 2, 3 맞고. 그다음에 복잡성. 재난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재난이 발생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등에 따른 복잡성이 뒤따른다. 재난 자체도 이제는 복잡하죠.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 홍수야 범람됐어. 그럼 범람되고 나서 침수, 그 다음에 정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가스포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복잡해.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과의 권한, 당연히 이제 발생 후에는 더 복잡하고, 경찰, 소방청, 그다음에 어디서 재난 담당을 할 거냐, 이런 역할 분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런 특성들이에요. 자, 처음이니까 이제 같이 한번 쭉 보다 보면 이제 특징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재난의 특성 관련해서 교육. 자, 보면 재난의 특성을 크게 재난이 발생 이전 모습과 발생 후의 모습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생 이전부터 살펴보면
모든 재난은 그것의 발생 조건과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재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지진 등의 거대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재해의 발발 요인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못하던 간에 일상 속에서 누적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자, 재난의 배양인자와 조건을 인식하였을 때 우리는 재빨리 조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이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일 것이다. 자, 보면 재난의 배양인자와 조건을 인식하였을 때 우리는 재빨리 조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이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이다. 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안 갖춰졌을 때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인식의 기술적 사회적 한계 및 부주의, 관리 체계적 실패로 말미암아 재난 요인들은 인간의 인식 영역 밖에서 누적되어 갈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인식 영역 밖에서도 누적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인식 다 못하죠. 자, 그것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불확실하며 결국 누적된 재해재난 요소들을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 사고로 드러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가정일 수도 있고 복잡한 가정일 수도 있다. 또한 단일한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재난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진행이 되어 나아갈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재해재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사회적, 자연적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전개되어가는 측면이 강하고 그러한 사고작용의 과정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 얘기했죠. 홍수, 뭐 화산, 모든 재난이 그 다음 과정이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죠? 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가스 폭발, 뭐 자동차 사고, 뭐를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재난의 파급력, 규모, 분포와 정도 등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기치 않은 요소들 간의 복잡한 사교 과정을 동반하여 진행되게 된다. 그죠? 사고 과정을 실제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동반하여 재난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이 컴포트라는 학장 우리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컴포트는 현대사회 재난은 일반적 행정 환경과는 달리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재난의 특성을 제시했다. 컴포트가 제시한 거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복잡성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제 책 보면 자, 우리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상호작용성, 그죠? 네. 더 있죠. 보면 여기서 빠진 게 뭐야? 인지성이 빠졌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누적성이 빠졌죠. 누적성 두 개. 보통 이제 5가지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인지성, 누적성 이것도 이제 제 특성인데 컴포트는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을 제시한 거예요. 3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제시했고 자, 두 번째 누적성. 자, 여기서 이제 누적성 재난 배양 이론과 관련된 거죠. 누적성. 자, 재난은 뜻밖의 사고라는 시각이 아니라 재난 배양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한 터너의 모형에 의하면 터너의 모형이야. 자,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는 거죠. MMD 모형에 의하면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이 재난을 발생시키게 된다. 재난을 청천벽력 뜻밖의 사고라는 시각이 아니라 누적성이라는 배양 과정의 시각에서 인식한 터너.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 누적성. 이 터너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터너가 밝힌 바와 같이 재난은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MMD 모형에 의하면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이 재난을 발생시키게 된다. 자, 재난이 발생 자체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재난의 규모와
강도, 빈도 등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곧 재난의 가능성은 자연환경의 힘이나 기술이 실패해서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를 인간의 실수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예컨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진을 대비한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곤 한다. 즉 비가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발발 요인들이 관리체계 구조적인 결합, 조직과 개인의 인식능력의 미비, 문화적인 관행이 잘못됨 등의 요인과 결합하여 재난화되는 것이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예방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뭐 지진 내진 건물 것도 많이 없고 하잖아.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를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특성이라는 특성. 이 학자들은 이제 예전 학자들이죠. 자, 그다음에 불확실성. 자, 보면 재난 발발 요인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대단히 불확실하다. 또한 발발한 사고가 어느 정도로 어떤 범위까지 피해를 남길지 역시 불확실하다. 이렇게 재해재난은 그 발발과 진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은 우선 재난에 대한 기존의 불명했던 특성이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도 정상적인 대응의 확대를 넘어선 선례가 없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재난은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이제 힐이라는 학자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선례가 없는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난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은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변한다라는 거죠. 앞에 선례도 없고 비선형, 유기적 이런 거 이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미국 내의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한 드라백은 비교적 분권화가 잘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재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응의 표준화가 어렵다고 한다. 이거 이제 드라백이 이제 이런 특징, 재난의 불확실성에 대응의 표준화가 어렵다. 즉 연방주 시정부에 따라 대응의 양상이 다르며 또한 각각의 정부가 재난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 이때 그랬지만 이제 2000년대 미국에서도 대응 체계를 나왔죠. 뒤에 이제 미국 할 때 한번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기관, 군, 경찰, 공공기업 분야, 자원봉사자 다양한 기관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난 발생에서 재난관리 조직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역할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파편화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은 많은 잠재적인 긴장을 내자고 되고요. 참여한 많은 기관과 협력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은 누적성이나 복잡성과 달리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다. 재난 발생되는 경우에는 비가시적 요인들이 누적되고 배양되면서 발생되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다양한 재난 발생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자체가 어디서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재난 발생 후의 경우엔 위험 자체가 기존의 기술적 사회적 장치 맞물리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조직 외의 다른 기관들이 참여로 인하여 기관 간의 권한과 범위 설정이 서로 요구되고 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불확실성은 재난 발생 전의 누적성과 발생 후에는 복잡성과 함께 작용하면서 재난 상황을 특징짓게 된다. 이런 특징, 불확실성. 자, 그 다음에 복잡성. 자, 복잡성. 재난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서부터 발생한 이후 전개 과정과 그 수습 혹은 복구 과정의 전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재난의 진행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국면의 요인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면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크고 작은 복수의 순환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한다. 재난 현장 생각해 보면 돼요. 학문적으로 표현하려 어렵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연계되어 있고. 자, 또한 이는 재난의 상호작용적인 특성과 연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자, 복잡성은 재난 자체의 복잡성과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재난 자체가 복잡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난 발생 후에 서로 기관들, 소방, 경찰, 행정부, 그 다음에 재구호팀, 이런 거 여러 가지겠죠. 이런 복잡성 나눠져 있다. 우선 재난 자체의 복잡성의 경우 재난의 강도, 규모, 그리고 최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난이 발생을 하는 볼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이후에 관련 기관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성도 있다. 예방활동 단계에서와는 달리 재난의 발생 이후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의 문제 등의 복잡성이 있다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지성. 인지적인 문제는 언어학적으로는 의미와 장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의미 장 문제. 동일한 재난을 재난 관리자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고를 여기에 비하여 그 재난의 피해자들은 대재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랑 관계없어. 내가 그냥 재난만 지켜보는 사람이면 기술적인 걸로만 보는 거. 아, 이런 재난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포항지진 아직도 지금 뭐 복구 안 돼갖고 밖에 있죠. 이 추운 겨울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살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인식 자체가 틀린 거야. 근데 우리들은 이러지만 하지만 겪지 않았으니까 그냥 멀리서 우리가 뭐 관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관리자가 된다고 하면 재난이 나서 피해가 얼마 정도 됐다라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걸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인지성. 자, 이어서 보면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을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 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이러고 이제 패탁 이제 얘기했던 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불일치 등으로 표현된다. 사고 작용성. 재난 이제 서로 사고 작용하면서 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